모두가 KBO 가을 야구의 전율에 집중할 때 한국 스포츠 예능계는 냉혹한 내부 전쟁의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야구의 성지, 10월.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 이 두 레전드 기반 프로그램의 정면 충돌은 단순한 시청률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포츠 정신과 방송 생존 논리라는 두 개의 대척점이 맞붙은 철학 전쟁입니다. 한쪽은 KBO 플레이오프라는 거대한 파도에 정면으로 맞서며 팬과의 동행을 증명했고, 다른 한쪽은 1%대 시청률의 벼랑 끝에서 승리 연출이라는 최악의 도박수를 던졌습니다. 특히 10월 26일 고척돔에서 벌어질 유령팀과의 불가능한 매치는 단순한 기획 오류를 넘어 프로그램 스스로가 팬 신뢰라는 핵심 자산을 폭파하는 전략적 자멸 행위로 분석됩니다. 과연 이 무대 위에서 누가 진정으로 팬의 마음을 얻고 생존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텅 빈 관중석과 시청률 그래프에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구 예능의 미래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야구 팬들에게 10월은 단순한 계절이 아닌 한 해 모든 기억이 농축되고 팀과 팬이 함께한 시간이 결실을 맺는 성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특별한 무대의 한가운데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라는 두 예능 야구 프로그램의 정면 충돌이 한국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레전드 등장, 직관 이벤트 등 유사한 형식을 띠지만 이 대결의 뿌리에는 야구를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적 방향성의 충돌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꽃 야구의 기획은 어떻게 하면 팬이 더 많은 야구를 즐길 수 있을까? 프로야구 팬덤과 공생할 수 있을까? 라는 전략적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플레이오프 일정이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며 경기 시간을 KBO 경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로 조정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KBO 팬덤의 주말 저녁 시간 점유율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같은 날 오후의 야구 분위기를 선점하려는 정교한 틈새 시장 공략이자 팬덤 존중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프로야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팬들까지 포용하여 야구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공생의 철학이 명확합니다. 불꽃 야구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대결이 아닌 경험의 확장에서 찾았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어떻게 하면 이번 한 경기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절박한 생존 논리가 모든 기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승리라는 단 하나의 결과로 시청자들을 붙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시청률이 2%대에서 급격히 추락하며 프로그램 존폐가 불투명해지자 제작진은 팬의 진정성 있는 야구 경험이라는 가치보다 자기 생존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레전드라는 타이틀이 주는 중압감 아래 승리만이 유일한 명분이 되는 승리 중독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시청률 1%대라는 냉혹한 숫자는 팬들이 더 이상 레전드들의 승리 연출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닐선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최강 야구의 시청률은 전 시즌 대비 평균 40% 이상 하락하며 1%대에 머물렀고, 특히 핵심 시청층인 2049 시청층에서 이탈률이 55%에 달해 팬들이 승리가 아닌 진정성 있는 과정과 스토리를 원한다는 젊은 시장의 냉정한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같이 성장하고 예측 불가능한 서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만 주어집니다. 10월의 대결은 단순한 시청률 싸움이 아닌 프로그램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가치를 묻는 근본적인 싸움이자 팬 신뢰라는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시장 실패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10월 19일 불꽃 야구는 대전 직관 경기를 열면서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KBO 플레이오프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라면 프로야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일정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시간을 오후 5시로 조정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배려로 말하지만 사실 이 결정에는 그보다 더 깊은 자기 검증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경쟁 회피가 아닌 경쟁 상황 속에서의 공존을 통한 가치 증명이라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불꽃 야구의 오후 5시 결정은 단순한 시간 조율을 넘어 경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기획이었습니다. 팬들은 KBO 플레이오프 시작 전까지 불꽃 야구를 즐기고 이후 프로야구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콘텐츠는 제로섬 경쟁이 아닌 야구 팬들의 주말을 온전히 채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승화되었습니다. 이는 야구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제작진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주요 스포츠 언론사들로부터도 KBO와 충돌을 피하지 않고 팬의 동선을 고려한 유연한 자세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입증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불꽃 야구는 팬들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면 비록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날이라도 기꺼이 경기장을 찾아줄 것이라는 팬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매진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중수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팬들 사이에서 함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신뢰는 단순한 당장의 흥행을 넘어 다음 경기, 다음 시즌에도 팬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브랜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신뢰는 팬덤 충성도를 높이는 신뢰 승수 효과를 낳아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광고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강 야구는 위험 회피라는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를 범하며 검증을 회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와 맞붙는 모험 대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무대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기적인 승률 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진검 승부에서 얻을 수 있는 폭발적인 서사적 가치와 브랜드 상승 효과를 포기한 기회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바로 텅 빈 관중석이라는 냉정한 팬들의 응답입니다. 불꽃 야구가 팬을 믿고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반면, 최강 야구는 팬을 믿지 못하고 단기적 계산기만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팬들은 자신감 있게 정면 승부를 택하는 팀과 승리 연출만을 노리는 팀을 구분할 줄 알며, 진정성이 담보된 콘텐츠에만 그들의 시간과 열정이라는 희소 자원을 투자합니다. 불꽃의 선택은 단순한 시간 조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신뢰 구축 실험이었고, 이 신뢰는 앞으로의 경쟁에서 어떤 화려한 승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2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예고된 최강야구 대독립 대표팀 직관 경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적인 오류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동시간대의 두 장소에서 동시에 경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진짜 독립대표팀은 울산에서 삼성 퓨처스와 공식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400km 이상 떨어진 서울 고척돔에서 불과 3시간 뒤인 오후 2시에 또 다른 독립대표팀과의 경기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 관점 400km 거리, 3시간 간격, 오전 공식 리그라는 조건은 상식적인 병력 운용 기준으로 볼 때 주전 선수의 교전 투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방금 오전에 전력을 소진한 선수를 태워 서울까지 올리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고척돔에 등장하는 그 팀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출전 선수 명단의 문제를 넘어 방송 제작진이 시청자와 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신뢰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정도면 모를 거야, 대표팀이라 불러도 문제 없겠지라는 아니란 판단은 결국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기만 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불가능한 일정이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경기 흐름은 물론 승부의 결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정보를 팬이 아닌 제작진만 알고 있다면 그건 공정한 경기가 아니라 결과가 통제된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오직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더 이상 야구가 아닌 시청률 판촉을 위한 기획된 쇼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26일 고척돔 매치업을 둘러싼 두 가지 심각한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최강 야구의 진정성과 야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나리오 1. 리그 일정 조정의 강행. 만약 최강 야구가 단순한 예능 방송을 위해 리그 일정을 강제로 조정하거나 독립 구단의 비상식적인 협조를 요구했다면 이는 단순한 협조를 넘어 방송 권력에 굴복한 야구 생태계의 공정성과 독립성 붕괴를 의미합니다. 장기 영향 분석. 리그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아마추어 및 독립리그 선수들이 프로 진출을 위한 검증 무대가 아닌 방송사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증대됩니다. 시나리오 2. 가짜 대표팀 등장의 기만. 팬들은 대표팀이라는 말에 최고 전력의 진검 승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군 주력이 아닌 2군 혹은 소속조차 명확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다면 이는 명백한 팬기만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 같은 팀의 존재는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정치적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의 목적이 진짜 야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화실한 승리를 연출하는 거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야구 예능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건 야구를 흉내낸 예능일 뿐입니다. 팬들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불꽃 야구는 전국대회 우승팀이라는 진짜 강자를 초청해 정면 대결의 진실성을 택했습니다. 최강 야구는 강자를 회피하고 정체조차 불분명한 팀을 불러 의미 없는 승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직하게 싸웠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더 잘 싸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승패를 가를 심판은 시청률도 편집도 아닌 팬의 눈입니다. 10월 26일 고척에 등장하는 그 팀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름만 빌린 유령인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의 철학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강 야구가 직면한 현실이자 10월 26일 직관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단, 이기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해도 괜찮다. 시청률 1%대의 절박함, 무너진 팀워크, 레전드 타이틀의 신뢰 상실 등 위기 상황에서 대중을 다시 끌어모을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단 하나, 승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진짜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력이 약화된 맞춤형 상대를 통한 설정된 승리라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 회피를 위한 처절한 발버둥입니다. 왜 굳이 이런 꼼수까지 써야만 했을까요? 답은 진정성보다 그림이 중요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예능의 본질이 재미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스포츠 예능이라면 그 재미는 결국 정면 승부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악본, 그리고 그것을 대표팀이라는 타이틀로 위장하는 행위는 팬을 기만하는 기획이며 프로그램의 본질을 동호회 수준의 친선 경기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비 분석. 불꽃 야구는 전국대회 우승팀이라는 압도적인 강자와의 대결을 통해 승리 패배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었지만 최강 야구는 승리라는 결과만을 위해 약자를 찾아 무대를 설계했습니다. 불꽃 야구는 경기를 만들었고 최강 야구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팬들에게 명확히 읽히고 있습니다. 전자는 팬과 함께 길을 만들지만 후자는 팬을 잠시 이용하고 지나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르는 건 일시적인 시청률이 아닙니다. 신뢰와 일관된 행동입니다. 10월 26일 고척돔에서 점수판에 기록되지 않을 진정성의 스코어가 공개될 것입니다. 그날 관중석에 앉는 팬들의 표정이 이미 이 승부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진정한 어벤져스였고 누가 승리만을 갈망한 동호회였는지를 팬들은 아주 뚜렷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야구 예능의 진짜 경쟁력은 선수의 이름값도 편집의 박자도 아닌 오직 철학과 태도에서 나옵니다.